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식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교육청 매뉴얼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안 통하느냐? 다 똑같이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기도교육청 도식도를 보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 처리를 하려면 먼저 사안이 생겨야 되겠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죠. 학교 현장에서 안 생기면 좋겠지만, 네,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때 학교에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학교폭력 해당하는 사안이다. 근데 이거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다. 그러면은 교원지휘법 위반이에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대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징계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징계 기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퇴학까지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의무교육이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교육위원회는 뭘 하느냐? 학생 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요. 먼저 사안 발생했을 때는 뭐 가볍게 문답을 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봐서 경미하네? 그러면은 현장에서 적발한 교사가 지도하거나 담임교사한테 인계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담임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뭐 지도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네. 경미하지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 부서에 넘겨서 공식적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이거를 인계받았죠. 그래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미한 사안이네? 그리고 학생도 반성하고 있고 재발 가능성 없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은 그냥 학교에서 뭐 지도를 한다든지 훈계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교육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뭔가 경미하지 않은데? 면담했더니 이상한데? 라고 한다. 그러면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사안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안조사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죠. 그래서 학생 확인서를 먼저 쓰게 합니다. 근데 이때는 수업 시간에 빼내서 하는 선생님들이 여전히 있어요. 학생의 학습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이외에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가 늘 발생할 수 있죠. 네, 긴급한 사안 혹은 학생을 바로 수업 참여보다 격리시키는 게 더 우선적인 사안이 생길 수가 있죠. 보통 학교폭력에서 생깁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수업 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시간에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다가 생활교육 그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생활교육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닌가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별도로 면담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훈육을 한다든지 여러 지도를 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생활교육위원회에 넘겨야겠는데 그럴 상황인데 라고 한다면은 위원회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 일시와 장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된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야겠죠. 누구한테 통보하느냐? 규정 위반한 학생과 그 보호자한테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면으로 내용을 통지할게요. 이거는 각 학교에서 쓰던 내용들도 있겠지만요. 교육부에서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를 하면서 이렇게 뒷부분에 예시 샘플도 같이 첨부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양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통보 받은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언제 열리는지, 장소가 어딘지, 왜 개최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의견 진술권이나 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부모가 생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가 뭐 잘못을 했으나 사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입장 때문에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서면으로 의견을 내실 수 있어요 라는 것들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구두로 말고 서면으로 해줘야 돼요. 더 좋은 거는 사실 내용 증명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내용 증명 도착했다고 불쾌하실 필요도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든지 서류는 정확한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가 보면은 이제 심의를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심의에서는 첫 번째로 할 거는 과연 이 학생이 학생 생활 규정을 위반한 게 맞아? 아니야? 이거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위반했네? 그러면은 징계를 어떤 걸 내리지? 그리고 5가지 중에 한 개를 결정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거예요. 학교폭력 사안은 여러 개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조치가. 근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병과 조치 안 되고 단일 조치만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위반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징계 여부랑 종류 이런 것도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위반은 맞는 것 같아. 또는 사안이 경미해. 위원회는 열었는데 경미한 사안이야 라고 하면은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예요. 어쨌든 간에 학교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학생들을 내쫓거나 무조건 징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모든 위원회를 운영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원칙, 정말 다른 거 다 때려치우더라도 이거는 꼭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뭐냐면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 학생한테 좀 다른 방법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징계보다는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징계가 이렇게 결정이 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징계 유형은 5가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까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시간 단위로 부과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6시간까지만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더 유념해야 될 건 출석 정지. 한 번에 10일까지만 가능해요. 학교폭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회에 10일, 연 최대 30일까지만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학 조치는 의무교육 대상들에게 적용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치가 결정이 되면 학교는 가정으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서면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징계 처분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학교 내 봉사,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청소시키냐? 아니에요. 학생을 어떻게 선도하고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봉사활동 내역이 기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시간으로서 기재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로서 이행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치, 사회봉사 한번 볼게요. 학교 내 봉사보다 센 조치예요. 학교 밖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학교 및 교육청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일단 학교 밖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이수증 또는 교육받았습니다 라고 확인서를 제출하면은 출석 인정으로 처리해주긴 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냥 막 가가지고 봉사활동 해온 다음에 저 봉사활동 했는데요 들이미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출석 인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출석 인정 처리 안 돼요. 학교에서 연계를 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징계의 성격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럼 특별교육위서 한번 보죠.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요. 각 기관들의 성격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도 다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통해서 이수증이나 확인증을 제출함으로써 이 학생이 변화된 모습을 의도해 본다라는 게 특별교육 이수의 취지입니다. 출석정지. 이거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출석정지랑 퇴학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나머지 3개랑은 급이 달라요. 한번 볼게요.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1년 최대 30일.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학교 생활기록부 특기사항란에 이유를 안 적거든요. 근데 이걸 학교 생활기록부 좀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미인정결석으로 길게 빠지면은 사유를 적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적고 그냥 길게 결석 처리해버렸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죠. 학생이 불성실했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징계받던가 둘 중 하나죠. 자, 근데 출석정지 말 그대로 학교 수업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학교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들이.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러들이는 것만 하는 거지 이 학생들에 대해서 뭐 출석 인정 처리는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제공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학업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조치 또한 교육적 목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업 결손을 최소화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교육 방법을 이용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학업 결손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퇴학 조치. 의무교육은 못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 조치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고등학생들은 사실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거 퇴학 조치 낼 때는요, 엄격한 요건하에 신중히 결정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품양이 불량해서 이 인간은 도저히 갱생될 가능성이 없어라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 아무런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경우. 세 번째, 이 1번하고 2번은 해당하지 않으나 학생생활 규정에서 중대한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에 퇴학을 논할 수 있는데요. 퇴학 조치가 결정된 후에도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기관을 부과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퇴학이라는 거는 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예정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줘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의식도 생기는 조치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불복하는 사람들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넣으면요, 학교에서는 3일 이내에 재심의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괘씸죄야. 쟤는 왜 지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원조치보다 더 세게 나간다.
안 돼요. 원조치보다는 약해질 수는 있어요. 재심했는데, 첫 번째 내렸을 때 이 학생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선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고려를 너무 안 한 것 같아. 한 단계 낮춰볼까? 는 가능한다라는 이야기지만, 뭐야. 우리가,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조치 내렸는데, 지금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재심 건 거야? 너 괘씸해. 한 단계 레벨업.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심의를 했으나, 뭐 이렇게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퇴학 처분 학생들은요 그냥 바로 불법조차 밟으면 됩니다.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초중등교육법에 마찬가지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징계처분 전에 퇴학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학생들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이게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등기우편 아니면 방문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하냐면 퇴학 처분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근데 퇴학 처분 아니어도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또 불복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 가능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받은 30일 이내에 심사를 결정해서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퇴학 처분받은 학생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언제냐? 청구기한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럼 어떻게 청구하느냐? 행정심판은요,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가지고 서류 작성해서 행정심판 청구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는 학교폭력은 많지만. 자, 근데 또 불복했는데요. 이번에는 퇴학이 아닌 나머지 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행정심판을 할 건데요. 이 행정심판 이때는요, 조건이 또 달라요. 청구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치들 같은 경우도 뭐 다 해당하겠죠.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청구를 넣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퇴학 처분과 나머지 처분을 대처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생기고 있죠. 자, 그렇게 했는데 난 또 불복할게요. 행정심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행정소송 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90일을 넘겨도 1년 이내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년을 오버하는 그 순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다가 따지냐?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다 가서 따지면 됩니다. 행정소송은요, 원래 행정법원에서 해요. 근데 행정법원이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있죠. 근데 지방도시에는 행정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방법원에 가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복 절차만 계속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학교장이 징계를 내렸죠. 거기에 대해 불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 이행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의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